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영상하고 또 다음 영상도 연이어서 이제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구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 영상도 이사야 40장 35절, 3절에서 5절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입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현재 우리가 접하는 이제 암호화폐, 인공지능, 메타버스의 기술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대략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 주제만 들어가도 깊이 다뤄야 하는데 저는 사역자의 시각에서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해당 분야 전문가 시각에서 기술적인, 공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들어가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젠가부터 이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위임되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위임되기 시작했어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과정입니다. 어떠한 권력이, 어떤 힘, 권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전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오프라인이 더 우세하고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받쳐주고 보조하는 형태일 뿐이라 생각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몇 년에 걸쳐서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다들 겪었죠. 이 코비드 19. 저는 근데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것을 겪는 기간 동안에 뭔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비록 온라인 상거래,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있고 온라인 뱅킹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본들 이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받쳐주고 오프라인을 보조하는 형태에 머문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생각이. 제가 영상에서요, 이 메타버스의 진짜 목적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모호하고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돈의 개념과 금융의 미래가 바뀌고 암호화폐가 지금보다 제도권으로도 들어와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뿌리에 해당되고 이 메타버스가 줄기에 해당한다. 뿌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력을 구축하고 자리를 잡는 만큼 메타버스가 더 우리 현실 가운데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가능해지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이 온라인으로 이전에 갔어도 오프라인을 보조하고 받쳐주는 위치에서 진짜로 탈피해서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보조하고 받쳐주는 형태로 진짜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떠받치고 온라인을 보조하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된다. 무서운 얘기죠. 이것이 진짜 가능해지려면요, 우리가 인식하는 돈의 개념이 더욱 디지털 환경에 맞는 형태로의 진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데 암호화폐가 그 역할을 매우 충실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암호화폐가 등장하지 못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통장과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종이돈을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로 옮기고 보내고 지불하는 정도의 환경에서는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이 온라인으로 이전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본들 온라인의 운명은 오프라인을 받쳐주고 보조하는 수준에서 절대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는 게 암호화폐로 인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테픈이라는 암호화폐를 아십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스테픈이라는 암호화폐 지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써 있죠. 디지털 상태에서 이제 저러한 이모티콘, 그 왼쪽 상단 좀 보면은 뭐 랭크 뭐 61위 정도 되는 순위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어떤 이모티콘, G자 같이 보이는 저런 어떤 아이콘이 있죠. 저게 이제 디지털 상에서의 저 화폐 모양입니다. 출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암호화폐를 개발한 팀들은 정말 머리를 잘 썼다 싶습니다. 디지털 상에서 이제 자신의 신발을 구입합니다. 예, 흔히 말하는 그 NFT라는 것이죠. 네, NFT로 NFT 신발을 구입을 합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꽤 비싸요. 제가 이제 NFT에 대해서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을 다운받아서 자신의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할당된 시간만큼 움직이면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GMT 코인을 채굴을 합니다. 지금 뭐 화면상에서는 지금 코인 하나당 2불 67달러 이렇게 나와 있죠. 더 좋은 뭐 비싼 신발을 디지털 상에서 구입할수록 하루에 개인에게 할당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 GMT 코인을 더 채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코인을 개발한 팀들의 전략과 토크노믹스, 그러니까 토큰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토큰 경제학이라는 거는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면 그 발행한 암호화폐를 어떤 식으로 유통을 시키고 뭐 어떤 식으로 소각을 시키고 또 어떠한 식으로 뭐 이제 디파이 금융에 넣어가지고 불리기도 하고 구입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를 어떻게 운용시킬 것인가, 이것을 뭐 토크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토크노믹스를 들여다보면서 와, 이렇게 되면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할당된 시간은 꼭 앱을 켜고 접속을 해서 이제 디지털상의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지금 전화기에서 다 위치 추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동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운동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 GMT 코인을 채굴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뭐 돈을 벌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인지 운동을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인지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4차 산업이 더 피부로 다가오는 시대에서 우리가 보게 될 현상은 사람의 모든 활동들에 어떠한 식으로든 어떠한 식으로든 이 보상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 보상, 리워드. 어떠한 식으로든 이 보상이 주어지는 시대로의 돌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스테픈 코인이 그리고 이제 이뤄내려는 생태계를 보면서 저것은 정부 관계자 시각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건강보험이나 의료 정책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대신에 정부 시책을 철저히 따르는 이들에게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는 어떤 기가 막힌 방법의 시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 스테픈 코인의 운영진들은 디지털 상에서 NFT 신발을 팔고 그 신발을 착용하고 움직이는 만큼은 하루에 할당된 시간만큼 GMT 코인을 채굴하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오프라인 상에서 특정 신발을 구입하는 것으로의 비즈니스 확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디지털 신발을 구입해서 앱을 켜고 디지털 NFT 신발을 착용 모드로 해놓고 할당된 시간만큼 GMT 코인을 채굴해 돈을 벌어보기까지 한 사람이 자신의 NFT 신발과 연동되게 되는 오프라인상의 신발을 안 살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식스라는 회사를 아시죠? 그 아식스 회사와 논의 중이라 들은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모델이 예전에는 아무리 온라인으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많은 권력과 많은 어떠한 힘이 이양되었다 하더라도 온라인의 구조적인 한계는 오프라인을 바치고 보조하는 그 어떠한 한계에서 못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이게 통째로 깨지면서 오프라인이 어떠한 온라인을 보조하고 받쳐주는 구조로 가는 것의 어떤 신호탄? 이렇게도 생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나 디지털 상에 존재하는 NFT 신발을 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착용한 상태로 모드로 바꿔놓고 앱을 켜서 할당된 시간만큼 움직여서 코인을 채굴해왔던 사람에게 이제 이 회사가 오프라인 상에서 진짜 신발, 나이키든 아식스든 리복이 됐든 컨택을 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신발을 팔면은 온라인 상에서 익숙해져 왔던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진짜 신발을 안 사겠느냐라는 겁니다. 충분히 사고도 남는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정말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권력이 뒤바뀌게 되는 이런 어떤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또 어떤 하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코인 헌트 월드라고 나오죠. 전화기에 다운받아서 가끔 하곤 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이게 지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 게임을 제 일상에 지장을 받아가면서까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게 되거나 장을 보러 가게 되거나 밖에 볼일을 보러 갈 때 이제 이 앱을 켜고 금고가 표시된 박스를 열고 퀴즈를 풀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채굴합니다. 그리고 그 채굴한 코인들을 이제 업홀드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내서 현금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게임을 해보면서 이제 저도 학습 차원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도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러한 것이 실생활에 얼만큼 접목이 되고 접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여러 책도 읽고 관련 서적도 읽고 또 이런 거 저런 것도 뒤져보고 만져보고 시도해보고 하는데요. 제가 이 게임을 해보면서 앞으로 누군가가 더 뛰어난 전략과 아이디어 그리고 무언가 증강현실 기술까지 더해지면 이건 진짜 정말 모르겠고 구별이 어려울 정도의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 가상과 현실이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뒤섞인 어떠한 것이 나오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은 아직도 초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율주행 자동차를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었죠. 메타버스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인공지능, 아니면은 딥페이크,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근데 4차 산업, 블록체인, 이런 어떤 굵직한 단어들이 있죠.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구글, 애플, 우버, 테슬라 등등의 초우량 A급 회사들이 개발 중이죠.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스마트 자동차들이 우리 현실에서 피부로 접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시티의 일상화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칩이 붙어 있어서 그들이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교신하는데 정작 사람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기계들은 똑똑해지는데 인간들은 멍청해지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준 정도를 넘어서서 일자리 생태계를 무지막지하게 파괴하는, 그러나 외형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무언가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인간의 모든 활동들에 어떠한 보상들이 주어지는, 무언가 유토피아가 도래한 것만 같은 어떠한 그런 분위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공지능 레이블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시리즈에서 이 얘기를 했었죠. 인공지능 레이블러. 이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알바를 지원해서 이 인공지능이 식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식판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뭐 이러한 식으로 해당 태스크를 완성을 하면 실제로 돈을 보내줍니다. 제가 이 인공지능 레이블러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구독자 한 분이 제게 진짜 카톡을 보내셨어요. 실제 관련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단 앞서가는 어떤 그런 한 현장들을 직접 보시는 거죠.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유튜브 강의에서 말씀하신 인공지능 레이블러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딥러닝이라는 방법으로 이미지 인식 기술이 발달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보고 분량을 판정하는 것을 여사원들이 인식하고 분량 분류 및 판정을 했는데 요즘에는 분량 이미지별 분량명을 레이블링해서 다량의 분량 이미지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자동 판정이 가능하게 되고 있죠. 덕분에 분량 판정하는 여사원의 숫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회사 인력이 결국 0으로 가는 것이 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목사님 강의에 100% 동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가 눈여겨보는 이유는 이게 우리 삶 속에 진짜 파고드는 지경이 되면은 자율운행집도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집을 나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놓으면 인공지능이 알아듣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온도, 습도, 전구의 밝기와 음악까지 틀어놓고 기다리는 그러한 환경 말이죠. 이러한 제반 환경이 가능해지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기기들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칩들이 들어가고, 칩들은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앞으로의 크나큰 경제 환경은 클라우드 경제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클라우드는요, 인공지능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다뤄지고 처리가 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죠. 여러분 아마존을 배송회사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전자상거래와 배송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아마존 매출에서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이 4차 산업이 만들어낼 이러한 크나큰 세계를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크나큰 그림이 이러한 크나큰 그림에 반기를 들면 그 개인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살 수가 없게 되죠. 제거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반 환경의 크나큰 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언가 환경이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못하든 정말로 어떤 저변 밑바닥에서부터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막고 결국은 이 모두한 것들을 등판시키고 등장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지구적인 환경 조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현상을 꿰뚫어보는 어떤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더 보고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고 말씀은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하시고 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